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최근에 이비인후과 정보 외에도 많은 건강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많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햇빛으로 비타민 D를 왜 합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반감기라 그러면 어떤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비타민 D 농도가 반으로 주는 반감기는 2주에서 3주입니다. 햇빛으로 합성하게 되면 2배 이상 오래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타민 D를 독성을 또 생각하시는데요. 고용량으로 먹거나 식품에서 잘못해서 고용량을 섞은 경우 독성이 나타나는데요. 햇빛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D는 자연적으로 만약 비타민 D가 높다면 자연적으로 파괴를 시킵니다. 보통 햇빛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60 나노그램 밀리리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를 햇빛으로 합성되는 방법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외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외선은 UVC, UVB, UVA가 있는데요. UVC가 파장이 좀 작죠. 200에서 280 나노미터. 그리고 UVB는 281부터 289 나노미터. 그리고 UVA는 320 정도 이상을 말하면 되는데요. 그 파장이 크다는 건 이렇게 파장이 크고요. UVC처럼 파장이 작으면 이게 통과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직선으로 거의 가야 되니까 지표면으로 오는 양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오존에서 UVC는 거의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UVB는 일부만 지표분으로 도달하고요. UVA가 거의 다 도달하죠. 근데 제일 피부에 안 좋은 건 UVA죠. 그래서 피부 노화, 그리고 피부암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근데 UVB는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를 합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UVB인데요. UVB도 오래 세게 되면 붉게 변하고요. 그리고 UVB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세게 되면 피부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UVB는 비타민 D를 합성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한 30분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세게 되면 비타민 D를 합성하고 또 피부암 걱정 없이 안전하게 비타민 D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VB는 파장이 약간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리창에 통과가 또 안 되겠죠. 그리고 구름 낀 날은 UVB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구름 낀 날 피부가 타는 이유는 UVA겠죠. 그리고 프로텍션, 자외선 크림을 바르면 UVB가 거의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외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로 최소 홍반선량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햇빛을 뗐을 때 24시간 후에 피부가 분홍색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햇빛을 60분 쐬니까 다음날 일어나니까 피부가 빨갛다. 그러면 1MED를 하면 되겠죠. 보통 그래서 자신의 MED의 최소 홍반선량의 한 25에서 50%를 쐬게 되면 안전하죠. 그러니까 피부형이 6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E형이 흰 피부에 빨강머리, 금발머리, 피부가 아주 하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피부가 갈색으로 절대 변하지 않죠. E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6을 나누는데, 사형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인, 동양인들인데요. 드물게 붉어지게 되고요, 피부가. 항상 갈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E형 같은 거는 피부가 붉은색으로 변하지만 갈색으로는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형이거든요. 사형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은 하얀색일수록 비타민 D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형이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 홍반성량도 오히려 좀 시간이 더 길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최표면 면적, 우리 몸의 면적, 최면적 구호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나눴을 때 머리를 9%, 회음부 1%, 양팔을 9%씩 18%, 다리를 18%씩 2개, 36%, 등 18%, 배 18%.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팔다리 반팔 반바지를 입었을 때 한 25% 생각하면 돼요. 보통 수영복을 입고 한 1MED, 그러니까 최소 홍반성량, 다음날 빨갛게 되는 양을 셌을 때 1만에서 2만 5천 유닛을 아유를 합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팔 반바지는 한 25%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최소 홍반성량, 우리나라 사람들 따지면 30에서 60분 정도, 그렇게 했을 때 한 2,000에서 4,000
아유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위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는 데는 중위도거든요. 중위도는 11월에서 2월에는 햇빛으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시간도 보통 보면 이제 10시부터 2시 또는 3시까지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햇빛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도보다는 중위도에서는 더 많은 햇빛을 쐬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위도랑 피부 타임 중에 사형 동양인은 보통 30분에서 60분 정도 잡아야 됩니다. 보통 서양인이 15분인데요. 사람마다 물론 피부가 너무 하얗면 한 30분 쐬시고요. 약간 까무잡잡하면 6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종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양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분에서 60분 정도를 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노출한 최표면적의 한 25%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 2, 3회 정도 햇빛에 노출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더 자주 쐬고 싶으면 짧은 시간을 여러 번 하면 더 좋겠죠. het빛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어서 오히려 피부를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얼굴은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도 잘 끼는 게 중요하겠죠. 피부를 적절히 쐬게 되면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오히려 피부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비타민 D를 쐬기 가장 좋은 계절을 우리가 놓치고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햇빛을 적절하게 쐬서 피부도 건강하게 하고 몸도 건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오공 작가였습니다.